안녕하세요. 어드미션 마스터즈의 경험이 있는 탑 명문대 입학심사위원들과 함께 미국 대학 입시 궁금증을 풀어가는 교육 컬럼니스트 진아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학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대학의 합격률과 유지율, 또 수업 규모 등 몇 가지의 통계 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이들 숫자가 실제로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 불명확하기 때문에 종종 헷갈리기도 합니다. 어떤 통계가 실제로 대학을 평가할 때 중요할까? 먼저 합격률입니다. 많은 학생들은 대학 지원을 고려할 때 합격률에 큰 무게를 둡니다. 낮은 합격률은 보통 대학의 위상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합격률이 자주 왜곡이 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대학들은 학생을 까다롭게 선발하는 대학으로 보이기를 원하고 또 랭킹을 올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합격률을 낮추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런 시도 중에 하나는 일드 보호입니다. 일드란 합격 허가를 받은 학생들 중에 실제로 대학에 등록하는 비율을 가리킵니다. 대학들은 일드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일드율이 높다는 것은 더 많은 학생들이 특정 대학을 탑 초이스로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대학들은 훌륭한 자격을 갖춘 학생들을 거절하거나 대기자 명단에 올리기도 합니다. 이런 학생들은 엘리트 대학에 합격을 해서 그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터프스 신드롬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터프스 대학이 이런 식의 일드 보호를 자주 해왔기 때문입니다. 자격을 갖춘 지원자를 거절함으로써 대학들은 인위적으로 합격률을 낮추고 합격하기 어렵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합격률을 고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합격률은 지원자의 입학 가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학교가 나에게 reach, target, safety인지 가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알려진 합격률이 항상 진실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지율입니다. 유지율이란 얼마나 많은 대학 신입생이 2학년을 위해서 캠퍼스로 돌아오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의 유지율이 90%라면 풀타임과 파트타임을 포함해서 신입생 중에 90%가 2학년 때 이 대학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뜻합니다. 유지율이 중요한 이유는 대학이 얼마나 학생에게 관심을 가지고 대학 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대학의 유지율이 낮다면 학생들이 그 대학에 불만족하다는 점을 시사를 합니다. 자신이 다니는 대학의 아카데믹 프로그램이나 캠퍼스의 생활, 과외활동, 그리고 소셜 그룹 등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은 다른 대학으로 편입할 가능성이 높고 또 이것은 유지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졸업률입니다. 대학들은 종종 6년이나 4년 졸업률을 게시를 합니다. 유지율과 마찬가지로 졸업률이 높다는 것은 대학의 학생들을 잘 지원한다는 점을 시사를 합니다. 대학에서 조언을 구할 환경이 잘 되어 있고 또 학생들이 교수 멘토를 정기적으로 만나서 자신이 졸업으로 가는 트랙을 제대로 밟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졸업률은 재정적인 이유로도 중요합니다. 학생이 제때 졸업하지 않는다는 것은 추가로 학비가 든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교수 대 학생의 비율입니다. 이것은 종종 오해를 부르는데 그 이유는 교수와의 교류는 전공과 수업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생물학 전공자의 경우 전공의 개론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많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비해서 스페니쉬 전공자는 작은 세미나 형태의 수업을 들을 확률이 높습니다. 교수 대 학생 비율이 반드시 교수와 학생 간의 긴밀도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교수와 상담을 하고 싶은 학생들은 거의 항상 오피스 아워에 교수들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학생들은 토론이나 1대1로 질문을 합니다. 또한 규모가 작은 수업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면 교수와의 교류를 활성화하기에 좋습니다. 이처럼 교수와 얼마나 활발하게 교류하는지는 학생 개인이 얼마나 주도권을 가지고 행동하는지에 상당 부분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교수 대 학생 비율에 의존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또 다른 통계인 수업 규모는 전공 그리고 그 대학의 규모에 따라서 크게 다릅니다. 과학과 수학 수업들은 종종 개론 단계에서 규모가 큽니다. 이에 비해서 인문학 수업들은 종종 작은 세미나 형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수업 규모는 클래스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다루는 내용이 전문화될수록 작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정 대학이 평균 수업 규모가 작다고 홍보를 하더라도 실제로 학생은 대학을 다니면서 규모가 큰 수업과 작은 수업 모두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가 가르치는 수업과 대학원생이 가르치는 수업의 숫자에 대한 통계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학원생보다 교수가 가르치는 수업을 선호할 것입니다. 교수는 일반적으로 해당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이고 또 명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수가 특정 주제에 대해서 뛰어난 것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티칭은 교수의 임무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라고 해도 그것이 항상 티칭을 잘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스탠포드대와 하버드대의 교수진이 시행한 연구에 따르면 대학원생으로부터 특정 주제에 대해서 첫 수업을 받은 학부생들은 풀타임 교수로부터 같은 수업을 들은 학생들보다 그 분야를 전공할 확률이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수 중에 훌륭한 티칭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풀타임 교수가 가르치는지 여부가 반드시 지원자의 대학 결정에 영향을 끼칠 만한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대학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숫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교육 전문 컨설팅 그룹 어드미션 메서스 진아킴이었습니다.